지금부터 10분만 좀 시간 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미리 원장님 여기 혹시 로또 갖다 하나만 좀 말아줘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당겨서 연화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아미는 로또로 하나를 말아서 컬이 나오는 정도를 보면 연화가 테스트가 되겠죠. 로또 하나를 말아서 그냥 둘둘둘둘 그래 놓고 한 5분 후에 풀어보시면 컬이 그냥 다 나와요. 그러면 전체 내가 말아놓고 5분 후에 중화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연화를 먼저 봐놓고. 가는 모발 야기 도포되는 시간이 길면 안쪽은 다 자지르잖아요. 이 연화를 보놓고 5분 만에 이렇게 중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약이 도포되는 시간은 길어야 된다. 하지만 손상 모발, 가는 모발, 와인딩이 되는 시간은 짧아야 된다. 우리는 로트파마는 약을 바르면서 동시에 와인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겉모발이나 속모발, 오히려 안쪽에 있는 속모발이 연화가 더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끝에 쪽이 항상 좀 더 질감이 좀 안 좋고. 근데 이렇게 연화를 다 보고 나서 와인딩이 되는 시간을 짧게 가면 오히려 컬도 균일하게 떨어지겠죠. 아까 만약에 여기에 그로스나 두 번째 바를 때도 그로스를 발라서 쓰면 이 모발 또 갔었어요. 열펌약을 발랐었으면, 물약을 발랐을 때도. 그래서 로트파마 치료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손상 모발 쪽에서도. 그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열심히 파마해가지고 완전히 파마가 안 나왔을 때 그 기분 어때요? 진짜 말도 못하겠고 정말 화나잖아요. 그죠? 자, 조금 아까보다는 약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탄력이 이 약은 좀 더 생겨요. 항상 선생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빗질을 부드럽게 이렇게 펼쳐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특히 이 시스템 하면은 덜한데 만약에 치오를 이렇게 뭉쳐두면 그 부분이 거의 산소가 차지해 있어 과연화 현상이 오는 경우가 중간에.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끝에 모발을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모아두면 산소가 차지해 있어 연화가 오버가 돼서 특히 아까 이쪽 부분들은 그죠? 다만 내비둬도 그랬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계속 펼쳐놓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아지잖아요. 다 이쪽으로 모아져. 자, 요거 먼저 하나 풀어볼게요. 요거 보면 이제 컬의 정도가 벌써 우리 원장님 로또 와이딩에다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7분, 8분 만에 이렇게 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로또 파마를 이렇게 처음부터 약을 바르면서 와인딩 하고 싶잖아요. 한 3분 만에 연화가 오면 되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약은 안 그런데 이 약이 지금 끈적끈적거려요. 이 약이 배에 나와서. 근데 처음부터 이 약을 바르면 여기다 이제 직펌을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컬은 나오는데 뭐가 빳빳해지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가는 모발을 컬을 강하게 걸어놓으면 또 날른다고 또 날려요. 부시. 최대한 굵은 노트를 써서 뿌리를 집중적으로 살려놓으세요. 열심히 조금 굵은 노트 써서. 근데 어때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모발이 뭔가 이렇게 결이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 들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한 올 하나 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1시간 도포하고 있네요. 약 이모발을. 그래도 견뎌내는 거 보세요. 약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5분만 더 볼게요.
뭐 그냥 막 텔레파시가 날아다니고 어디를 듣고 있어. 막 수화를 했었고 그냥 거울 보면 다 나오거든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지들 내가 안 보는 줄 알고 나 이렇게 보고 있어. 다 얘기하고 있어. 날아다니더라고. 지금 오셔서 조금 지나면 뭐가 또 퍼지겠네요.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만져보세요. 이거. 그죠? 단단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색했을 때 잔류하는 알칼리, 아까 파마의 알칼리하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손상 모발일수록 가는 모발일수록 헹궈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라고 하죠. 얘가 산성품제라도 얘가 이런 물약이나 얘들하고 더해지면 이 파마의 패치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하고 섞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아있는 물이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없는. 예.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걔하고 컬이 또 다르게 딱 그 사이. 그러면 로또 파마 같으면 요 시점에서 중화하면 고객은 이렇게 발라놓고서는 벌써 중화해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손상 모발이 이렇게 약을 발라놓고 약을 바르면서 와인딩 하지 말고 결을 정리를 딱 시켜놓고 나서 그러면 전체 자연방치 5분이면 컬 다 나올 수 있겠잖아요. 됐잖아요. 보통 뿌리 염색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잔류 알칼리가 끝부분 모발 끝에도 잔류해야 알칼리 성분이 잔류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기간을 따진다면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 잔류 알칼리가 남아있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알칼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알칼리가 모발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다 자기화를 시켜버린 거죠. 파마 후에 염색 후에 알칼리만 별도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 알칼리가 어떻게 아미노산들을 다 변형을 시켜버린 거죠. 우리는 여기 알칼리가 별도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알칼리 없어요. 알칼리가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자기화를 시킨 거죠. 그게 샴푸 갖고 뽑아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잔류하는 알칼리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중화를 시켜라. 그 알칼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서 모발의 pH가 4.5, 산하고 알칼리하고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밸런스가 여자가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성 샴푸를 쓰고 거기다 뭐 산을 pH를 도포하면 그러니까 여기 모발에 남아있는 알칼리가 별도로 남아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정도면 나온 거 아니에요, 나가? 예. 그럼 지금 조금 더 제가 얘기했잖아요. 2분 남았습니다. 그 시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제 내가 이게 그거를 모발에 맞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문제는 우리는 그걸 자꾸 규격을 만들려 하잖아요. 모발이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언제 헹궈야 될지 저도 그러니까 여기 도포대 여기 그 온도에 따라서 다르겠고 고객 기분에 따라서 다르겠고 약을 오늘같이 처음 떨어놓은 약인지 또 그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꾸 규격을 만들려고 해요. 몇 분이요? 몇 분 잘못죠?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그 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연화 테스트를 어떻게 보겠어요? 원장님 같은 경우. 지금 이 모발. 로또 걸어서 컬 돌리면 행구? 근데 그 파마 약이 도포해서 금방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약이 지금 도포됐던 약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꼭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를 바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를 들면 10분 그 최소한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으면 나올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마 약이나 염색약은 어때요? 아무리 극손상 모발도 25분, 40분 도포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물에 녹는 수용성 색소에서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색소로 색소가 산화 중합을 이루는 시간. 그러니까 파마 약에 바르는 최종 목표는 환원제거든요. 환원제가 들어가서 에스테가 절단하고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모발이 조금 더 커지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이 나죠. 여기 크게. 자, 깨끗하게 헹구고 PPT만 도포하고 나서 이제 바로 풀이 살려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도 어떠한 규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화가 됐습니다. 윤관을 보인다든지. 이게 파마가 있는 게 그래서 커트나 얘는 보여요. 칼라는. 근데 파마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지금 헹구면서 물로만 해요, 아니면
네, 물로만 깨끗하게 헹굴게요. 이 상태에서 이모발은 샴푸 쓰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무조건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발은 샴푸를 쓰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 가는 모발이나 성장 모발은 샴푸를 쓰지 말고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대표님 알칼리가 흡했다라는 그러니까 알칼리가 들어가가지고 씻으면 자기가 흡는 알칼리가 흡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머리카락의 90%를 차지하는 물질이 케라틴이죠. 근데 그 머리카락의 케라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18개 아미노산이죠. 근데 18개 아미노산 중에 9개는 산성을 띠고 9개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죠. 그 바란스가 가장 잘 맞았을 때 4.5죠. 4.5 중점점이죠. 근데 파마약에 염색약에 알칼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알칼리가 모발 전체를 부풀리잖아요. 부풀리고 나서 그 잔류하는 알칼리들이 있잖아요. 그 도포되어 있던 시간에 다 자기 활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알칼리가. 알칼리가 뭐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산성 pH 낮은 걸로 해서 알칼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지금 파마약도 마지막은 최대한 그러니까 아까 발랐을 때는 파마약을 발랐을 때 이렇게 색깔이 빠져나오는데 이거 발랐었는데 지금 발라지 않고 오히려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진다는 것은 간격이 그죠? 좁아졌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지금 아까 자기가 흡했던 알칼리가 지금도 남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파마 후에 염색 후에 그걸 완벽하게 제거를 아까 제거시킬 수는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알칼리가 어떻게 필수로 뽑아내겠어요?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그 문제는 걔가 보이지 않죠. 1년 시간이 지나면 많아졌다는 말씀이시고 그대로 그것도 이제 또 파마 후에 염색 후에 그래도 그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자연 속에서 생활 속에서 중화가 됐겠죠. 근데 그 물을 어떤 물을 썼는지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알칼리만 별도로 남아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알칼리만 남아있어. 그야만 뽑아내면 되는데 그 모발 안에 알칼리만 남아있어. 알칼리하고 산유질하고 다. 그러니까 PPT를 도파하면 PPT가 지금 다 자기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그리고 결합을 하거나 나머지 수분을 막 뱉어내는 거 못했잖아요. 그죠? 아까. 어때요? 훨씬 더 매끄러워졌죠? 예. 절단할 땐 절단하고 채울 땐 채워야 돼. 빨리 드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절단하는 게 치우고 채우는 게 절단하고 물하고 알칼리하고 하는 데가 절단하는 거죠. 근데 아까 첫 번째 제일 먼저 발랐을 때가 제일 강한 약이잖아요. 두 번째 조금 더 순하고 세 번째 더 순한 거. 네 번째는 더 순한 거. 지금 채우는 게 안에 아무래도 채워진다니까 뭔가 좀 결합을 좀. 그래서 제어이가 단단해질 때 아까 그 PPT하고 같이 넣었거든요. 자, 됐습니다. 타올 드라이. 자, 타올 드라이하고 아까 미래 원장님 그 PPT 좀 주세요. 이 상태에서 또 후해봐야 아무 효과 없죠. 네. 수분을 제거하고 저 PPT가 들어갔으면 공간 마련해주고 타올 드라이 후에 그거 쓰세요. 예, 그게 네. 중간처리죠. 이렇게 타올 드라이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PPT를 도포하면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H12를 뿌리고 또 다른 클리닉 제품을 뿌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 베이비 오일을 하는데 베이비 오일 바르기 전에 얘네들이 흐르면 수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럼 중간에 한번 말려주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베이비 오일을 발라주는 게 더 나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아까 제가 이 고객님 뭐 말하는 클리닉 제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펴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PPT 여기 있어요? 자, 요렇게 그 클리닉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들어가면 훨씬 더 낫잖아요. 요렇게. 그죠? 근데 저기 여기서 하는 거하고 저 샴푸실에서 하는 거하고 훨씬 더, 저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나요. 저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예. 근데 얘를 살짝 헹궈야 되니까. 그 헹구려면 또 와야 되잖아요. 아, PPT 그런 거. 예. 근데, 뭐 헹구지 말아볼까요, 오늘은? 예. PPT하고 워낙 드라이